그녀는 11세에 강제로 삼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29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장예왕후가 묻힌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태후의 칙령에 따라 고작 11세의 나이로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강제로 빨간 웨딩 세단에 앉아 삼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 번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추운 궁궐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궁녀는 시신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어 주었는데 우연히 결혼한 지 29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녀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29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누구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결혼 29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결혼식 날 밤, 남편은 처절하게 울며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기원전 191년 10월 겨울, 황성궁에서는 위양궁이 등불과 화려한 장식으로 장식되어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곳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0세의 한나라 회제, 유영, 류응, 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문무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왕후 장연과 결혼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은 것은 왕비였습니다. 나라 해제는 여황후, 로황후의 안배에 불만을 품고 밤이 될 때까지 신하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내시, 관사의 부축을 받아 왕후의 궁으로 들어갔다. 술에 취한 상태예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궁궐 문이 천천히 열렸고 한나라 회황제는 약간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 결혼식 침대에 앉아있던 장애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고 그녀는 나도 모르게 작은 몸을 움츠리고 침대에 숨었다. 한나라 해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바로 앉더니 큰 손을 내밀고 안에 숨어있던 작은 남자에게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예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삼촌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장yen의 흔들리는 몸은 천천히 누그러졌고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숨지 않았다. 이를 본 한혜제는 머리에 쓴 히잡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숙한 화장을 한 어린 장yen을 보았다. 절묘했지만 한나라 회황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서 주세요. 삼촌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장예는 한혜제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며 삼촌의 사랑을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침내 작은 몸이 밖으로 나와 한나라 회제의 손바닥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손의 온기를 느낀 한나라 해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한 뒤 천천히 말했다. 황제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왜인지 아세요? 장예는 고개를 들고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한나라 해제는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모든 언행은 남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새장 안의 참새와 같아서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갈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촌, 장예는 어린 나이에 무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슬픔과 쓸쓸함을 느꼈고, 그의 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 해제는 그 작은 사람을 안고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면 울고,
원하면 웃고, 원하면 도망가고, 원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저 작은 새들은 너무 작고 약해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잡는 것은 위험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장현은 한회제의 말을 따라가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한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삼촌의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코가 아프고 울고 싶었다. 가마에 앉기 전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의 얼굴에 떠오른 슬픔을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이 새장 속의 새처럼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생각하며 한나라 해제와 함께 울었다. 오늘 밤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저녁, 꽃과 촛불로 결혼식장을 더욱 빛나게 할 시간이다. 그날 밤, 여황후에게 강제로 묶인 삼촌과 조카는 결혼식장에서 밤새도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나라 해제는 우울증으로 사망하고 15세의 과부가 되었다. 결혼식 날 밤 몇 차례 고백을 한 후, 한나라 회제와 장원왕후는 서로를 손님으로 존경하는 부러운 부부처럼 보였다. 비밀리에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며 두 사람은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황후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한나라 회제의 지휘 아래 외부인들 앞에서 매우 다정하게 행동했다. 루황후는 그들을 감시하는 궁궐 수비대로부터 이 상황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머지않아 손자를 품에 안게 될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었다. 불행하게도 왕비의 배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제 노태후는 집안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하루빨리 손자를 낳고 이 위대한 나라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치료법에 대해 들을 때마다 장연히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쟤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단순히 군주와 대신들 사이에서 서태후에게 앞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정무를 관리하지 않을 것이며 루태후가 최종적인 일을 처리할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결정. 원래는 루 황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 저항하고 싶었던 루잉은 다어저 루 황후에게 접힌 부분을 건네준 후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자 루잉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내시, 하녀들과 어울리며 술과 섹스를 즐긴다. 여황후가 정부를 장악한 후, 그녀는 여성으로서 궁중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목사들을 진정시킬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엔을 하루빨리 임신시켜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장엔의 배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다어저 루 황후는 장엔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은밀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디자이너는 장엔에게 임신한 척을 가르쳤다. 달이 되자 그녀는 막 장엔을 낳은 첩에게서 사내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게 하고 그가 왕비의 아이라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여황후는 미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첩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아이는 류공이었는데 곧 왕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알코올과 섹스에 대한 장기적인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그는 결코 안도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88년 8월 12일 고작 7년 동안 재위했던 한희제 유영이 23세의 나이로 위양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나라 해제가 죽기 전 장현왕후에게 연하는 자라서 외모가 점점 더 눈부시게 되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황후의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동안 여자. 좋은 예너. 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잡힐 위험이 있더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숲속의 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때 장yen의 나이는 고작 15세였다. 현대에 이르러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과부가 되었습니다. 셋째, 북공, 베이공에 투옥되어 혼자 죽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꽃의 여신으로 추앙받는다. 한나라 해제가 죽은 후 유공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역사상 전 젊은 황제로 알려졌습니다. 루공은 처음에는 다어저 루 황후와 장옌에게 매우 효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우연히 자신의 인생 경험을 알게 되었고 항상 친하게 지냈던 황실 할머니가 친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남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내시와 하녀 앞에서 그는 친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실은 루 공에게 배정된 스파이에 의해 다어저 루 황후에게 신속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여황후가 유공을 황제로 임명한 것은 가식일 뿐이었고 실제 권력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 공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루 공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도적으로 루 공을 투옥하고 마침내 그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한나라 해제의 또 다른 아들인 류예를 황제로 삼고 후에 그의 이름을 유홍으로 바꾸어 역사상 후청황제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태후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몸도 점점 늙어가던 중 기원전 1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황후가 죽은 후 수년 동안 그녀에게 탄압과 고문을 당했던 대신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함께 힘을 합쳐 여태후 일족을 말살할 수 있었습니다. 유홍제가 폐위되고 한나라 회제의 넷째 형인 유형이 황제로 즉위한다. 장현은 당시 황후였지만 삼촌과 남편 유영, 한나라 회제의 보호를 받으며 궁중과 하렘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궐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친절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후궁의 내시와 시녀들에게도 매우 친절했으며 누구와도 다툼이 없었고 다른 첩들과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들은 여황후의 가족을 제거했을 때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를 왕좌에서 폐위시키고 북공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23세의 장연은 북궁에서 말없이 혼자 살았고 17년 동안 해가 뜨고 졌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북궁의 높은 벽을 자주 바라보며 한나라 회황제가 죽기 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을 생각할 때마다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과 내가 숲의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163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늘 남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왕비는 40살의 나이로 3월 어느 따뜻한 봄의 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현은 후에 한나라 회제와 함께 알릉에 묻혔으며 사후에 소회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전날, 하녀들은 그녀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그녀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이로써 결혼 후 29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 처녀인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나요?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가 운명의 놀림을 받았다고 한탄했으며 수렁에서 나왔지만 때묻지 않은 그녀의 순수한 양심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절을 짓고 정기적으로 숭배하며 그녀를 꽃의 신으로 존경했고 그 사원을 꽃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